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문맥상으로 윤석열 같은데 맨 처음에는 명태균 씨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또 어디에서 친오빠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구일까요? 헷갈리는데 자,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친오빠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박지원 의원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패널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러한 카톡이 친오빠건 대통령 오빠건 다 문제인 거예요. 국민들은 전체가 대통령 오빠다 이렇게 봤지 친오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명태균 씨하고 직접 연락은 못하지만은 그분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그 카톡에 나오는 오빠는 대통령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명태균 씨 말도 좀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하죠.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 국민들은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아 이건 대통령 오빠다. 국민 이 인식은 정권은 검사 오빠, 대통령 오빠, 친오빠, 오빠 정권이에요. 친오빠. 그러니까 이제 친오빠하고 명태균하고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화가 났다. 그걸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우리 오빠가 좀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 친오빠 맞을까요? 저는 친오빠 아니고 윤석열 얘기하는 것 같죠? 남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맥상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네. 그 철없이 떠드는 애서 저는 꽂혔는데요. 방귀 얘기가 안 나와서 친오빠인가 그렇게 생각도 좀 되기는 하고. 그렇게 떠들고 무식해서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 무식한 것 보면 윤석열 같기도 하고. 서울의 소리 7시간 그 녹취하고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중앙일보 그 대기자가 쓴 칼럼을 보더라도 핵심 측근 그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은 수석들 앞에서 여러 차례 민망하게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하대하듯이 얘기하고.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전체적인 맥락이 여기에 갑자기 왜 친오빠가 나옵니까? 친오빠가 설사 뭐 대선 당시에 뭐 일정도 뭐 관여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아무래도 뭐 선거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좀 오버도 하고 개입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카톡 대화의 문맥상으로는 저는 대통령이 분명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의원님 어떤 정보를 통해서 했는지 몰라도 근데 또 당사자 이름이 거론됐던 이준석 의원은 진중권 교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빠라고 부르는 거 나는 여러 차례 들었다. 봤다. 다수의 기억이 이렇게 한꺼번에 왜곡이 될 수는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태균 씨도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친오빠하고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계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또 친오빠가 맞다. 여사가 괜히 또 뭐 고통받고 있을 텐데 이 문제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도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여러 차례 읽어봐도 친오빠 아니고 대통령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오빠가 됐든지 간에 심각한 문제죠. 결론은. 오히려 저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이 대통령 아니다. 친오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대통령이면 대통령을 오빠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가십에 불과하고 만약에 친오빠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또 다른 쟁점이 되거든요. 김건희의 오빠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것에 개입하느냐라고 하는 새로운 논점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감안해서 그래 대통령실이 친오빠라고 하니까 그러면 친오빠로 설정을 해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아무것도 몰라 무식해 이런 걸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거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에 더 가까워 보이는 게 그냥 느낌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김건희 씨가 명태균 씨랑 뭐하러 친오빠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왜 합니까? 그거 갖다가 굳이? 전 그래서
이게 좀 논리예요. 친오빠다. 그다음 논리가 뭔지 아십니까? 아, 선거 때 가족이 안 돕냐? 대통령 대선 이전이잖아. 이게 무슨 국정농단이야? 이 논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논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이 잔머리를 굴렸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야,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 경로한 거 아니야? 경로했다는 내용이 명태균한테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드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CBS에 나와서 명태균이 녹취했다는 내용이 그거예요. 연기나 자례라는 뭔지 아세요? 여사가 물어봐요. 우리 오빠가 지금 상태가 어떻느냐? 여기 오빠 나오죠? 지금 상황이 인기 여배우가 지지율이 46%라 해도 연말에 여우주연상을 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오빠는 대선에 나가 있는 윤석열 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46%의 지지율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안 해주면 여우주연상을 받겠어? 라고 하는 내용들로 정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때 오빠는 대통령이고 카톡에 오빠는 친오빠고 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무식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보면 또 명태균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지역에 가서 그런 얘기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대통령은 장립무사다.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은 안진뱅이 주술사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 조정을 누가 하느냐? 대통령 부인이 하고 있다. 그럼 무식하다라는 논리가 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친오빠로 하게 되면 아마 지금 계속 얘기할 겁니다. 가족들이 선거운동하는 게 뭐가 문제야.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한 건데 그게 왜 국정농단이야. 전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의 높으신 뜻은 알겠습니다만 약간 요번에 주소는 약간 좀 잘못 좀 옆으로 잡으신 게 아닌가 느낌이 들어요. 근데요, 명태균 씨는 한 가지 제가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뭣도 없지만 아무튼 이 말은 좀 해주고 싶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근데 지금 명태균 씨는 보면 이런 말 했다가 저런 말 했다가 그렇거든요. 그거는 안 됩니다. 믿을만 해야죠, 사람이. 그거 기본 아닙니까? 신뢰가 기본입니다. 무신분립이에요.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는 오빠일 수도 그랬다가 어디에서는 오빠 맞아? 그랬다가 어디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명태균 씨가 뭐 백운기 좋아한다고 그랬다는데 난 그러면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저는 안 좋아해요. 이번에는 그 유튜브 채널 정규제 TV 여기하고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오빠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게 친오빠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양재열 변호사님. 저는 뭐 왔다 갔다 했거나 아니면 넘어갔거나 이런 쪽이 어느 게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행태를 크게 봤었을 때는 뭔가가 드러났어요. 문제가 있다는 게 계속해서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을 했다, 여론을 조작을 했다,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이제 창원 쪽에 이 국가산업단지가 바뀐 것도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 온 국민이 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그동안의 문제점들의 배경으로 명태균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한마디로 나 혼자 죽을 수는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제대로 입을 열게 되면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 대통령실도 난리가 난다.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시장 이런 사람도 먼저 감옥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재원 최고가 저 사람부터 먼저 보내야 된다. 감옥 보내야 된다고 하니까 발끈했죠. 근데 그 발끈한 게 그냥 감정적인 발끈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기를 제발 좀 바래줘라. 내가 진짜로 입을 열면 당신들부터 같이 다칠 수 있다. 그러니까 쓱 이렇게 카카오톡 일부를 공개를 해서 제가 다 2000장 심지어 중요한 거 200장 가지고 있는지 대통령실도 아시죠? 대통령도 알고 김건희 여사 보고 있죠? 여기서 가면 나 혼자 안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뭔가 응답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이제 아이고 친오빠가 맞아요. 별거 아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특히 정규제 TV 같은데 아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중앙 메이저 언론 TV 신문도 안 보고 그 유튜브만 본다고 소문 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친오빠라고 해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낼 거예요? 제 뭐 포렌식에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 거기 무슨 내용인지 다 알 텐데 야, 그냥은 안 죽습니다.
저를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탁님께서요 슈퍼챗 보내면서 이렇게 글을 주셨어요. 오빠라고 안 부른다고 하는데 예전 잼버리 행사에서 김건희가 옆에 앉은 윤석열 팔뚝을 툭툭 치면서 부르는 영상이 있습니다. 소리는 안 나오지만 영상에서 정확히 입모양이 누가 봐도 오빠 뭐라 하면서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빠라고 그리고 김건희가 오빠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그거 되게 할 거야. 아파라고 그랬다 그럴 거야 아마. 잘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거의 바이든 날리면 오빠인지 아빠인지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게 그거였잖아요. 김재원 최고가 저 사기꾼부터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발끈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사기꾼이라니 이러면서 공개한 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준답시고 공개를 했는데 오히려 오빠 논쟁으로 지금 이제 가버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했던 얘기하고 이제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는 거는 실토를 한 셈이 되고 말았죠. 김건희 여사가 이 명태균이 정치 브로커고 뭐 과대망상이고 막 그렇게 폄하했었는데 이 사람하고 이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선생님의 탁견을 믿고 의지합니다. 막 이런 얘기가 사실이라는 거를 실토한 셈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도 못 가서 반박당하고 거짓말이라는 들통난 일을 이런 변명을 내놓은 셈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33일 만에 내놨는데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명태균 씨가 딱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고 나서 한 30여 분 만에 공개한 내용이 친오빠다, 사적인 대화다 이랬는데 사적인 대화? 그럼 공적인 것도 공개를 해볼까라고 지금 이렇게 떠들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궁금한 거는 오세훈 시장도 나 고발장 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재원 최고도 내 손으로라도 집어넣겠다 얘기를 했는데 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저 진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 조용한 거죠? 대통령실에서 너네 좀 조용히 하고 있어봐. 지금 그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입막음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사람들도 실제 명태균하고 뭐가 엮여서 코가 낀 적이 있는 건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진짜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면 명태균 씨가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밖에 묶인 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예요, 다 아니, 개. 세상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 밖에 묶인 개니까 네가 뭐 안에 있는 걸 뭘 알았겠니? 묶여서 안에 못 들어가 봤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홍준표 감옥 가라 막 얘기했다가 너 진짜 누가 감옥 가나 볼래라고 얘기했더니 너랑은 고소고발 안 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속 고소장만 쓰고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명태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마 저쪽에서도 연락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윌리엄님, 앵커님 기분도 꿀꿀한데 왁스의 오빠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우리가 방송에서 그거 들으면은 저작권 걸려갖고 안 되니까요. 우리 전속 가수한테 부탁을. 그 부분만 한번 해주세요. 어떤 거요? 오빠 뭐 해. 오빠 나만 바라봐 바빠 뭐 이런 거요? 아유. 우리 전속 가수한테 항상 요청하면 됩니다. 이걸 틀면 저작권에 걸려요. 짧게 하면 안 걸리지 않습니까? 몇 초 내에 하면? 아니, 전속 가수 있는데 뭘 불러요? 예. 훨씬 잘 부르시니까. 그런데 지금 명태균 씨를 비난만 하면 가서 물어뜯어 버리니까 이제 뭐 전부 깨갱이에요. 김재원 최고도 이제 나와서 무슨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뭐 인질이 잡혀 있어서 그렇다, 뭐 추가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뿔 그거보다도 약이 들어갔어요. 아, 우리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줘요. 이랬을 거예요. 아, 눈치 없이 왜 그래요? 그거 건들면은 우리 다 죽어요. 그랬으니까 김재원 최고가 지금 조용하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김재원 최고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회를 줍니다. 예, 들어봅시다. 선의 피해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그분들이 저 때문에 괜히 불편한 심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냐? 이제 좀 그만하면 안 되냐? 애썼습니다. 예, 참 김재원 최고 방송에서 옛날에 여러 번 보고 그랬는데 참 그
빨라요. 아주 빠르고 꾀도 많고. 그리고 저 양반이 지인이 하지 말라다고 안 할 양반이 아니에요. 제가 자기한테 필요하면 다 하시려던 양반이 갑자기 왜 저렇게 세게 얘기하지? 뭐 명태균하고 무슨 과거에 나쁜 인연이 있었나? 그때 명태균이 한마디 딱 하니까 그때부터 아휴 미치겠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제가 볼땐 저거 약이 들어간 거예요. 센 게 들어온 거죠. 센 게. 예. 작은 게 아니고 아주 센 게 들어왔어. 오빠한테 왔을 수도 있어요. 경로. 아니, 심지어 홍준표 시장은 대선 경선할 때 뭔가 이 여론 조작이 있는 거 내가 알았는데 대세에 지장 없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그분이 그렇게 참을 양반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하여튼 건들면 물어요. 건들면 무는데 조응천 전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뭐 총을 쏠 준비를 끝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를 요구하고 뭐가 해결이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검찰 말고 저 특검이나 이런 데서 검찰은 이제 없어. 조사하면 나올 건데 궁금해요. 조응천 전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죠. 기본적으로 나 건드리지 말란 거죠. 건드리면은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 뭐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건드릴 일이 신기가 거슬릴 일이 많을 것 같거든요. 김재원 최고위원 발언 말고도. 예. 예를 들어 그 강혜경 씨가 다음 주 초에 네. 법사위 나가요. 국감에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뭐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안위를 안 나가고 법사위를 나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데 예. 그러면 거진 대부분 다 명태균 씨 자신과 관련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거슬리면 또 대량 방출할 수도 있고요. 특히 뭐 대통령실이라든가 네. 뭐 그래도 좀 자기가 지금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키플레이어가 될 만한 쪽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냥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처리에 불리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마 계속 나올 것이다. 총쏠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이제 강혜경 씨가 나와서 증언을 하면 조금 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겠죠. 그런데 명태균 씨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어디로 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재열 변호사님.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예상되는 바도 있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을 지키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과 관련된 심각한 의혹들, 그동안에는 돈은 안 받았다라는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어제였죠. 이미 예. 그 당시에 이제 공천과 관련해서 저 선거 여론조사할 때 비용 처리 같은 거 저 지방의회에 출마할 사람들, 지자체 출마할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돈 받아라는 얘기까지 다 와버렸어요. 강혜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21일 날 또 국정감사 나오면 그때 제가 알기로는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들 중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들도 또 공개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나를 지켜달라고 대통령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 생각을 할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는 나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돌아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공익제보자로 그 판단해서 양심 고백을 하고 가지고 다 털어놓는 게 오히려 더 미래를 향해서는 좋을 시점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냥 덮어버리기에는요. 본인은 지금 위세를 부려서 보호받기 위해서 찔끔찔끔 던졌다고 하지만 기자들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던졌던 말들이 있고 남아있는 물증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못 넘어가요. 이제는 국민 편에 서서 어디가 됐든 뭐 민주당 쪽으로 가셔도 좋고 뭐 언론사를 찾으셔도 좋고 진짜 가진 걸 다 들고 백기투항하고 그게 조응천 전 의원의 표현이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바로잡는 길이고 조금이라도 자기 죄도 더는 길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계속 진실을 폭로하기를 바라지만 공익제보자로 보호한다. 아니 제가 뭐 보호해주자는 건 아니고요. 예.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볍게 덜 수 있는 길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어딘지 잘 판단하는 겁니다. 나중에 끝까지 지키고 대통령실 같이 지키려고 끌어안고 있다가 그 폭탄을 다 맞느니 2차 차라리 돌아서는 게 조금이라도 가벼울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유정 의원님? 그래서 일단은 21일 날 강혜경 씨가 법사위 국감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강혜경이 나와서 얘기하는 건 다 위증일 거다 아마. 그러니까 국회 나와서 얘기하면 내가 바로 그 다음 날 고발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둘 사이에 누가 이제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 명태균 씨 나는 그냥 나를 이용만 당했지. 지들이 나 차비를 준 적이 있어. 뭐가 있어. 막 다 이제 그 1대 17로 싸우고 있는 지금 그 이 여권 관계자들을 향해서 막 그런 푸념들을 막 늘어놓고 있잖아요. 내가 뭐 얻은 게 있냐. 내가 뭐 나를 위해서 뭘 이속을 차렸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세비 반띵했잖아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그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통해서 여론조사 한 것들도 다 보전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속을 차려놓고 본인이 아무것도 지금 자기가 얻은 게 없다라고 무슨 마치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금 여권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탁월한 식견 뭐 이렇게까지 극찬을 했던데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는 것인지,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국가산업단지 지정하는 거 국토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하루 전날 강혜경 씨한테 원희룡 장관하고 찍은 사진을 좀 더 뭐 확대를 해놔라 막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 고급 정보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드러날 예고편들이다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나와가지고 대선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대통령 부부 팔아도 돼. 거기까지는 되는데 돈 문제나 이권에는 얽히지 마.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정권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니까 그거 있었다 쳐요. 그런데 그 이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음번부터는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켜봐야죠. 벌써 이제 제2국가산단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명태균 씨 검찰 수사한다고 해봐야 명태균 씨가 검찰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리고 그랬을까요? 뭐 핸드폰 줘보세요. 그러면은 불기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수사하지 않을 결심을 이미 검찰은 하겠죠. 왜냐하면 이 수사 내용이 누구랑 관계가 돼 있습니까? 대통령 내외랑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할 거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검찰에 맡길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제가 볼 때 공수처는 지금 수사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숙제를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숙제를 얹어놔봤자 그 숙제를 풀 시간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검밖에 없습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문제다. 그 이유는 아니다. 그래서 국정농단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창업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본인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으로 녹취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산업단지는 내가 기획한 거야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돼. 본인이 직접 자기가 입으로 한 녹취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본인이 기획을 해서 국토부에서 이걸 허가를 했다면 누군가 압력을 넣었을 거잖아요. 직접 전화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압력을 누가 넣었는지, 대통령실에 누구인 건지, 아니면 뭐 김영선 의원이 넣은 건지. 근데 김영선 의원이 넣었다고 그걸 국토부에서 통과시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만약에 밝혀진다면 국정농단의 실체가 대통령 내외의 힘을 얻은 명태균이라는 사인이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자기 딸의 사진까지 올려놨어요. 예.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나 건들지 말아라. 나 건들면 지금 2,000장 있다는 거고 그중에 200개는 되게 세다는 거지 않습니까? 검찰에 지금 4,000개 있다는데 4,000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4,000개가 2,000개에 포함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있는가. 저는 이 양만으로도 대통령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이 기간 동안에 말이 되는 얘기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지? 그리고 2022년도 9월 달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문제와 관련해서 카톡한 건 이미 확인이 된 거고 또 이준석 의원 말에 의하면 2022년 9월 말고요. 10월 11월 달에도 소위 그 김건희 씨랑 텔레를 한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건 희대의 사건으로
특검에서 명백히 밝혀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사실 이제 검찰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검찰 얘기 꺼내기도 싫으니까요. 슈크림님, 웅기 오빠 오늘 밤 시간 어때요?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19분 방송으로 가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밤 안 됩니다. 장성철, 백운기 앵커님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그 장성철인가? 근데 장성철로 썼는데 아, 지금부터 장성철을 돌려가려고 하는 분의 닉네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아, 근데 장성철 보고 싶긴 하네. 왜 요즘에 안 나오나요? 아니 사실은 이제 장성철 패널 우리 저하고 항상 함께 했잖아요. 근데 장성철 소장이 이재명 대표를 상한 음식에 한번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냥 이제 장성철 소장만 나오면 우리 애청자님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이제 여러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달래가면서 하는데 이제 총선 앞두고는 도대체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성철 소장한테 야 미안하다 너 상한 음식 사과 안 하면 큰일 나겠다. 아 근데 갑자기 장성철 소장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나와도 반갑게 맞아주세요. 요새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좀 정보가 좀 많아가지고. 아 장성철 소장이 예. 취재를 열심히 잘해요. 네, 정보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패널 중에서 가장 바쁜 패널 아니에요? 잘하죠. 예, 오늘 김서구님 오늘 저녁에 용받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광고 아님. 보스 형님 TV 따라하기네요. 예, 오늘 밤에 8시 50분 용받다 있어요. 제가 이따 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자의 돌림 홍게 주문 완료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마실가요님 박달 홍게 어제 주문했습니다. 벌써부터 먹을 생각에 침만 삼키고 있답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지우가 게를 너무 좋아해서 바로 주문했습니다. 엄마는 동창들과 술 모임 약속 있다고 해서 지우랑 둘이 다 먹을 생각하니 너무 신납니다. 흐흐. 잃는다. 예. 박달 홍게 광고 보시는 동안에 오늘 댓글 선정하도록 할 텐데 오늘 금요일 비도 오고 마음도 좀 쑥쑥하고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